결혼을 하며 나는 호주에서 살게 되었고 집안 살림을 꾸리는 주부가 되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내가 집안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날 먹을 것을 고민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며 나는 서툰 솜씨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며 노력해도 살림 실력이 도통 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며 낙관했지만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느 것 하나 익숙해지지 않았다. 나는 왜 집안일을 잘 못하는 걸까? 살림 꾸리는 솜씨가 왜 이리 없는 걸까? 때때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이 흘러갔고 일상은 점점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짜증이 늘었고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났다. 내 몸과 마음이, 머릿속이 조금씩 곪아가는 느낌이었다. 자주 울적했다. 물론 기분이 좋은 날도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울적한 감정이 때마다 찾아왔다. 아무래도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게 분명했다. 그저 돌파구를 찾고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니멀리스트가 나오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보게 된 미니멀리스트의 그 홀가분한 일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저 영상 속의 미니멀리스트와 같이 나도 가진 물건을 줄인다면 집안일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순간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바로 비우기를 실행했다. 사실 물건을 비우겠다고 마음먹기 이전에는 집안에 물건이 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쌓여가는 물건에 대한 불만이 딱히 없었다. 그러나 비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둘러본 나의 집은 쓸모없는 물건이 가득한 답답한 공간이었다. 안 쓰는 물건부터 찾아 거침없이 비워내기 시작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이사 온 뒤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들, 이런 쓰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치우면 집안이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다. 이렇게 틈만 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꺼내어 비우기를 하면 할수록 줄일 물건의 양 또한 조금씩 줄어갔다. 버거운 집안일을 줄여보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일은 힘들었던 나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물건을 줄이자 집안일의 양이 기대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물건이 적어지니 정리정돈에 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청소도 설거지도 전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 힘들기만 했던 집안일이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했다. 또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며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삶과 일상을 제대로 마주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남겨진 물건들과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집안의 상태를 보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집안을 채웠던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만큼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문제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또 물건을 비우고 생긴 빈 공간처럼 나의 마음에도 조금씩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나를 오래도록 떠나 있던 여유가 자리했다. 이렇게 복잡하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자 엉망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정돈되며 적당한 자리를 찾아갔다. 생활이 단순해지니 늘 무겁게만 느껴지던 일상이 가볍게 느껴졌다. 집안일을 줄이고자 선택한 미니멀리즘이 내 삶의 뜻밖의 해결책이 되어준 것이다. 무력이 넘쳐나던 시절 나는 종종 충동적인 소비로 쓸모없는 물건을 사고는 했었다. 물건 하나에 꽂히게 되면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꼭 사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지금의 나는 쉽게 물건을 사지 않으며 필요한 물건이라 해도 한참을 고민한 후에 구입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면 어차피 한두 번 쓰다 말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지에서도 기념품 가게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모를까 유명하다는 이유로 누가 꼭 사야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구입하지 않는다. 여행지에서는 빛이 났던 기념품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빠르게 빛을 잃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신 여행지의 마트나 시장에 가고는 한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생활지에서 직접 장보기를 하는 것이다. 낯선 식재료들과 처음 보는 과자들이 즐비한 곳을 구경하고 먹고 싶은 과자를 하나둘씩 골라 맛보는 즐거움은 비록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남는 물건은 하나 없을지라도 두고두고 떠올릴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어준다. 어쩌면 나의 미니멀리즘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닌 이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출발은 바로 작은 집이었던 것 같다.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도 나는 소형주택에 관심이 많았었다. 꽤 오래전부터 나의 심미적 취향은 늘 작은 것으로 향하고는 했었다. 작은 사이즈의 앙증맞은 손가방, 귀엽고 작은 경차.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은 작은 평수의 집으로 확장되어 작고 아담한 집에 대한 나의 막연한 로망은 커져갔다.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실질적인 이유는 힘든 집안일 때문이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미니멀리스트가 된 이후 나의 작은 집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지게 되었다. 물론 작은 집에 사는 일은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불편한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공간이 작은 만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꼭 한번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작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작은 집에 대한 나의 로망은 미니멀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준다. 호주에서 생활하며 내가 호주인들을 보며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다른 사람의 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호주인들은 쓸데없이 남을 걱정하거나 참견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모습이었다.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거나 맨발로 다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 계절과 상관없이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환경의 영향인지 나도 조금씩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니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도전을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던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되니 그만큼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더 나다워지고 단단해지게 되었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던 나는 항상 집안일과 부딪혔었고 생활은 늘 삐걱거렸으며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혼란스럽지 않다. 미니멀한 생활이 내가 지니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 덕분이다. 지금 나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홀가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정성을 기울인다. 요리를 하고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하고 그 뒤에는 행주로 싱크대 주변을 닦아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려고 한다. 물때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깨끗한 싱크대는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또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수시로 빠짐없이 파악해둔다. 재고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바닥을 드러내자마자 새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
굳이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도 충분히 불편함 없는 생활이 유지할 수 있다. 단정하게 가꾼 공간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가볍게 끝내는, 나는 이제야 나를 주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집안일이 그저 버겁기만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모두가 내가 택한 삶의 방식, 미니멀 라이프 덕분이다. 지금 나는 현재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우고 줄이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단순한 생활로 얻은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